사람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전부 다르고 체형이나 근육량 등 같을 수가 없으므로 요즘에 어떤 방식이 좋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했다가 실패해본 경험이 많을 거예요. 운동선수나 전문가라면 먹는 음식의 칼로리나 영양성분을 일일이 계산하겠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해봤는데 우연히 나한테 잘 맞는다, 그러면 성공이죠. 일단 체중 감량을 생각하셨다면 인바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출발 지점을 체크하고 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인바디 결과가 바뀌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은 항상 비슷한 조건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아침이든 자기 전이든 비슷한 조건에서 주기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은 특별히 건강상이나 스트레스 등 이슈가 없다면 아마 항상 비슷하게 유지될 겁니다. 언제는 많이 먹고 언제는 음주도 하고 끼니를 거르더라도 체중은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체온도 항상 비슷하게 유지하듯이 체중도 항상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우리의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한다면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적절히 먹지 않으면 보통 식이 조절에 실패를 하고 원래 체중으로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체중 감량하는데 2달이 걸렸다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온 데는 아마 2주도 안 걸릴 겁니다. 제가 상담할 때 주로 물어보는 질문인데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만 줄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근육도 날씬해지고 지방도 줄이고 싶으신가요? 이 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몸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며 성인의 경우 뇌가 하루에 대략 한 100g 정도의 포도당을 소비하기 때문에 100g 이상의 포도당을 섭취하면 됩니다. 즉석밥이 보통 200g 정도 하고 여기에 탄수화물이 대략 70g 정도 있는데 보통 다른 음식을 통해서도 탄수화물이 섭취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햇반 1개 정도 먹으면 탄수화물은 더 이상 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 근육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체지방이 점차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만약 반대로 근육까지 슬림해지고 싶다, 이 방법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서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운 방법입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탄수화물 공급을 끊으면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세포를 에너지원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생겨서 근육도 슬림해집니다. 초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추후에 식이 조절이 안 되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도 만약에 내 생활 패턴에 맞는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력이 안 된다면 탄수화물만 제한하는 간헐적 탄수화물 단식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안 먹는 식단을 3일을 계획합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면 2일차, 3일차에 엄청 뭔가를 먹고 싶고 두통도 생기고 괴로운데 4일차가 되면 한결 편해집니다. 3일 이후에는 빵, 면, 밀가루 이런 음식들과 아이스크림, 초콜릿, 액상과당과 같은 정제된 당류를 제한하고 나머지 칼로리는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평소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시럽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있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술로 바꿔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이라고 해서 계란이나 닭가슴살만 먹어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편하게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끊으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아마 한 달 동안 체중 변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몸은 이 한 달 동안 변화된 식습관에 적응하려고 천천히 바뀌게 되는데 간, 기아지방, 내장지방 이렇게 쌓인 여분의 지방들을 줄일 준비를 하고 한 달이 지나면 빠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식이 조절을 하면서 꼭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에 약간의 자극만 주는 것으로도 근세포 유지와 신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면 목표 체중에 도달하거나 여기서 더 이상 체중이 안 빠지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몸무게라면 이 시점에서 인바디를 기록하고 버티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어드는 것을 항상성이 깨지는 손상의 과정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각종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올리려고 노력하게 돼요. 너 이러다가 쓰러져, 잘했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을까? 잘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가짜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될 겁니다. 특히나 지방흡입을 받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빠른 시간에 확 줄어들기 때문에 뇌에서는 지방이 급격하게 빠질 정도로 내가 크게 아픈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빨리 원상복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버티기는 우리의 뇌를 속이는 중요한 과정이며 사람에 따라 기간은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 3개월 정도 같은 몸무게를 유지한다면 버티기에 성공했다, 식단에 약간의 변화를 줘도 우리의 몸은 비슷한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요약해서 설명하면 3일간 탄수화물 단식 이후 한 달간 탄수화물 절식 이후 3달간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몸무게 버티기,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체중 조절을 할 수 있고, 식단 조절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맛없는 것을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잘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요즘에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간편하고 좋은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한테 잘 맞는 레시피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